정치화법 두 번째 시간, 법이 뭔가요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이란 굉장히 어렵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건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법이란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인가요? 법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책에 보시면 생각 열기입니다. 책에 보시면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교칙, 그러니까 학교의 법이죠. 학교의 규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학생 차별 금지를 위한 학교 규칙 만든 걸 공지했습니다. 즉 보여줬다는 거죠. 자,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규칙을. 이런 게 안 만들고 있으면 뭐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만들었는지, 법이란 거.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보시면은 법이란 걸, 이런 걸 공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죠. 수많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인터넷 댓글에 욕하는 것들 잘못이겠지요. 요즘엔 다 인식이 그래 됐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 말 짓거리는데 왜 너희들이 빠지냐? 라고 했을 경우죠. 자, 그래서 법이란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규칙도 우리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학생회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자, 사회 구성원들이 이거는 반드시 좀 법을 만들자라고 한 건데요. 자, 법은 그래서 그건 좀 큰 거죠. 국가가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행위규범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행동이죠, 행동.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과연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규범입니다. 규칙과 범위 이런 뜻이죠. 이 행동이 어떻게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딱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주는 게 바로 행위법입니다. 자, 단순하게 이거는 옳고 그렇다는 걸 안다. 그럼 누가 하니까 아는 걸까요? 자, 그걸 가린 게 바로 이거면 두 번째 겁니다. 재판규범입니다. 자, 법에 따라 가지고 재판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건지, 내가 진짜 법을 저는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저거에 근데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 해석이 진짜 옳은지, 내 해석이면 옳은지 저 해석이 옳은지, 내가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을 내가 차별했는지 금지를 했지만 내가 했던 행위가 실제로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지만 난 당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옳고 그른 걸 명확하게 어려울 때 그때 바로 이걸 하는 거죠. 재판관이 해주고 혹시 또 어겼으면은 거기에 대한 잘못을 처벌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럼 처벌을 내리면은 처벌한다. 처벌하면 그냥 처벌만 귀에 듣고 흘려보낸다. 아닙니다. 강압적인 무언가가 옵니다. 그걸 강제성이라 합니다. 법이란 왜 무서웠냐면 이게 때문이죠. 강제적으로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럼 재판에서 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법이 경찰 혹은 뭐 세무서겠죠. 세무서에서 당신을 강압적으로 뭔가 하려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은 단계가 있습니다. 서열이 있어요. 자, 법은 제일 중요한 게 헌법입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법을 만듭니다. 자, 헌법을 무시하고 만든 법률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누구나 평등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등이 이 헌법에서 누구나 평등할 권리가 있지만은 이 법률에서 누구누구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헌법 누구나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등하다 했는데 법률에서 여성은 선거에서 제외한다 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자, 법률에서 만약에 국민에게 세금의 30%만 낼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자치법규, 조례, 규칙이 뭐냐면요, 지방에서 만든 거거든요. 지방의회에서 만든 건데, 지방의회에서 우리 지방의 세금은 35%만 거둘게요 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법률 30%를 이미 위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억울한 법률 때문에 나의 고난과 나의 뭔가가 힘들어졌다 하시면은 위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 법을 폐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의 이념입니다. 법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법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안 돼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의 만든 목적이 정의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 만든 그 법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법은 믿을만 해야 돼요. 이 법이 믿을 수 없고 법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물건을 훔친 자에게는 처벌받는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계속 그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법이 없어졌어요. 물건 훔쳐도 되네. 그럼 훔칩니다. 그러면 얘는 범죄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법을 훔친 자인 처벌받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기존에 훔치는 자는 갑자기 또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란 게 굉장히 믿을만 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법이 누구나 저런 법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자, 세밀하게 가볼게요. 자, 정의란 건 뭐냐면요. 자, 법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정의인데, 정의는 크게 두 가지 나뉩니다. 자, 용어는 다양합니다. 학교마다, 교과서마다, 학자마다 부르는 용어는 달라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단 저는 크게 절대적인 정의와 상대적인 정의로 일단 얘기를 들을게요. 자, 절대적인 정의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목을 합니다. 한 만큼 해주는 거죠. 자, 만약에 시간당 절대적 정의죠. 자, 어떤 친구분은 알바를 하는데 2시간이 됐는데 2시간 했는데 2만 줬습니다. 2만 줬어요. 근데 나는 2시간 했는데 10,000원을 줬어요. 왜 저랑 나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억울하잖아요. 이게 바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전마와 나는 동일하게 일했는데 동일하게 취급해달라. 이게 바로 절대적인 정의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옛날에 이런 경우 많은 게 여성과 남성이 굉장히 좀 차별을 많이 했어요. 남성을 했으면 돈을 많이 주고 여성을 하면 적게 주고. 억울하잖아. 그래서 합니다. 이게 좀 더 확대되면 선거권. 이거 중요합니다. 선거권. 1인 1표죠.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단순하게 같은 일만 해가지고 같은 목을 받는 거는 당연한 일이 돼버렸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차별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별이 합당한 차별일 경우에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합니다.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달리기를 해요. 당연히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일반인이 유리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왜? 다리가 멀쩡하니까. 혹은 팔이 멀쩡하니까. 그런데 결과만 보면 당연히 일반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위에 걸로 절대적인 정의로 보면은 자, 우리는 똑같은 기회를 줬고 시작할 기회를 줬고 똑같은 시간에 종을 울렸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레일에서 출발을 했다. 그 결과는 바로 너희들의 목이다 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평이라면 상대적인 정의는 아니죠. 아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르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라는 걸 전제로 깔아둡니다. 그래서 다른 것, 일반인과 다른 것들을 굉장히 우대해주는 정책을 많이 펴시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우대 정책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칠 때 사탐 정답이 우리가 다 맞히자마자 문제의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이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각장애인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하죠. 시각장애인은 그래서 글자도 굉장히 폰트가 큽니다. 폰트도 크고 글자도 크기 때문에 페이지 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시험 치는 시간이 다른 거죠.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시험을 치고 있는데 정답이 사회에 유출되면 그 사람한테 분명히 정답이 유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안 되죠.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우대 정책으로 시간을 많이 늘려줍니다. 이 사람이 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정답은 나오지 않았는 거죠.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뭐냐면은, 자, 부자와 분명히 가난한 자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요. 가난한 자는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는데도 부자들에게는 뭐냐 똑같이 내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학비 지원, 교과서 지원, 이런 것들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인터넷 지원. 이게 다른 것.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자. 이런 얘기요. 누진세도 마찬가지죠. 많이 쓰는 사람은 더 많이 내는 거고요. 중요합니다. 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약간 내용은 똑같지만, 그 말하는 게 좀 용어가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평균적 정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란 아닙니다. 자, 평균적 정의는 모든 상황의 동일, 아까 절대적 정의랑 똑같은 거고요. 배분적 정의 같은 경우는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 배분적 정의 뭐죠? 배분적 정의는 실질적 정의와 똑같은 겁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거 좀 용어 정도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목적성입니다. 한목적성. 법이 시대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법은 바뀔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시민혁명 시기 때는 이 왕, 그 다음에 그 국가가 나한테 간섭하는 게 싫었습니다. 자유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 간섭을 해? 내 돈 내 거야. 내 돈 뺏어가지 마. 이겁니다. 당연히 부르주아 중심의 상인층이 주도로 만든 시민혁명이기 때문에 상인층에 있는 돈을 뺏기는 걸 지금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나 법에 대체적으로 보는 부분은 전부 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나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현대 와서는 그렇게만 법을 만들게 되면 욕먹습니다. 왜냐? 현대 와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자유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평등, 그런 쪽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목적성, 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목적에 합당하게 바뀐다. 근데 이건 좀 약간 다릅니다. 법적 안정성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법을 믿어야 됩니다. 법이 잘 안 바뀐 거라는 걸 믿고 계속을 해야 됩니다. 자, 수능 전형이 이게 올해 지금 나왔죠. 수능 전형이 나왔는데 이게 이번 수능 칠 때까지 변치 않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고 중간에 계속 수능이 유형이 바뀐다. 전형이 바뀐다. 그러면은 수능 어떻게 쳐야 할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은 누구나 봐도 명확해야 됩니다. 이 법인 이렇구나. 그 다음에 법은 쉽게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법은 계속 쭉 유지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야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PC방 사업을 한다. PC방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갑자기 PC방 사장은 불법이다 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PC방 사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좀 외워주세요. 나중에 나오는데 법률 불소급제도, 그 다음에 시효제도. 과거의 불소급 뭐냐면 어떠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행위가 있고 뒷페이지 여기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여기 만든 법을 가지고 과거의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댓글이 이제 불법이 되기 전에, 댓글이 불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악성 댓글은 처벌받지 않겠죠. 근데 지금부터 악성 댓글은 처벌을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공소시효제도는 아시죠? 범죄자에게 15년간 지나가면은 된다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그 큰 틀인데요. 자, 법은 근데 문제 보시면 이게 법은 정의롭고 한목종이 티하게 되면 잘필종 변할 수도 있다 했죠. 시대에 맞게. 하지만 법은 안정돼야 된다고 합니다. 뭔가 모순적이죠. 여러분도 공부 잘하고 싶죠. 하지만 놀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어떡합니까?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유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됩니다. 꼭 놀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다 챙길 수는 없어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 챙기기는 힘듭니다. 법도 이 세 가지를 다 웬만하면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두 개가 서로 모순될 수도 있어요. 하나만 더 지킬 수도 있고, 그때는 그때 뭐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됩니다. 법적 안정성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게 되면 법은 바뀌는 거고요. 법은 정의보다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악법도 법인 거죠. 한번 맞는 법은 법인 거고요. 정의는 악법은 법은 아니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례들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사례들이 보시면은 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당장 취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눈치챈 근처 공장 사장은 가백에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6시간 일을 하고도 8시간밖에 급료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법 옛날엔 가능했습니다. 정의로웠어요. 왜냐고? 그건 계약과 계약한 사람,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알고 계약을 했잖아. 너희들은 이걸 알고 계약을 했잖아. 근데 왜 국가한테 따지냐? 이게 옛날이었습니다. 옛날, 아시겠죠? 옛날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의 자유, 계약의 자유죠. 이걸 법정 계약의 자유를 할 때 시대는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불공정합니다. 자, 개인의 자유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복리 이러한 계약이 많게 될 경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은 공공복리를 더 중요시하게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해서 나중에 8시간 일한 걸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적 안정성이죠. 자, 한 어린이가 괴한으로부터 테러를 당했습니다. 근데 범인이 잡히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근데 뭐 억울하잖아. 나중에 잡혔나 뭐예요? 잡혔는데 이 사람이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여론이 뒷받쳤습니다. 자, 이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왜 생겼냐면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공소시효, 범죄자가 이게 시효가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처벌을 받지 못하는 제도인데, 왜냐하면은 범죄자들도 각각의 개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정성, 15년을 믿고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이건 너무 정의롭지 못하다 해서 개정안이 법이 변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법적 안정성의 대표적인 사례겠고, 공소시효는, 개정안은 아까 정의로워야 된다, 한목적성이라는 대표적인 사례겠죠. 둘이 약간 상충하죠. 모순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법의 이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법을 이념에 강조한 명언들입니다.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정의, 세상은 망하더라도 정의를 세워라. 정의만이 기초의 통치다. 한목적성,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이다. 왜냐면은 법이 목적이 뭐냐면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의 목적은 뭐냐? 행복하게 하는 거다. 민중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죠. 민중의 행복이 법의 목적이고요. 그럼 민중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법이다. 민중의 행복을 해주는 걸 만드는 게 법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법적 안정성.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아까 반대말입니다. 아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지만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능에 좀 자주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문제 한 문제인가요? 실수입니다. 한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작년 수능이네.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 파트가 굉장히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예요. 한 번씩. 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하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국가에 의한 갈등을 해결과 질서 유지와 같은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정치 활동만, 그때 했죠, 아까 어제. 만만 본다. A는 만. 외우세요. 반면 B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 강의 봤으면 알겠죠. 뿐만 아니라, 국가 이외의, 그러니까 B는 넓은 의미고요. 넓은 의미고요. A는 좁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좁은 의미.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하다. 아니죠. A 같은 경우는 국가 활동만이니까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왜? 국가 활동만이니까. X. 자, B는 이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아니죠. 이외의 집단 갈등을 해죠. X입니다. 자, A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자, A와 달리니까 B는 볼 필요 없어요. A는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죠. 주민이 들어갔잖아요. 주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A는 좁은 의미니까 정부만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주민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X. 4번 B는 A와 달리 권력 현상은 다른 사회 집단의 권력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자, B는 넓은 의미입니다. 국가도 들어가요. 국가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본질적으로 다르게 아니면 본질도 더 같습니다. 이 집단이 하는 행동도 똑같고 국가가 하는 행동도 똑같다 이 겁니다. 알겠죠? X. 자, A와 B 모두 물리적 강제적을 독점한 정치기구의 권력활동을 정치로 본다. 자, 답은 5번이죠. 왜? A도 국가만 보고 B도 국가를 본다. 알겠죠?